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경제연구원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일 환경 변화와 북한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정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통일 환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통일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북한 경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남북한 경제가 함께 한다면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통일 환경 변화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에 우리는 위기 상시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시절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이었는데요.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도 함께 도출이 됐습니다. 이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자서전이죠. 거래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거래 관계를,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국가 간의 개념, 한미 동맹을 포함한 북한과 미국의 관계, 대북 정책, 이런 모든 정책의 측면에서 이 거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 북미 간 대화는 결렬되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다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이런 톱다운 방식,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톱다운 방식의 북미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역시 이러한 거래 관계라는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이 거래관계의 기초에서 책임을 공유할 수 있을지의 논리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적용 가능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굉장히 과시를 하고 있고, 본인의 취임식에서도 김정은의 안부를 묻는 등 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 이후의 정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고요. 한미 관계에서도 자국 중심주의,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 중심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의 기초에서 책임 공유의 논리로 한미 관계에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협상 과제들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20세기 냉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한반도의 분단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로 21세기 신냉전을 직면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북한이 워낙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냉전의 대표적인 격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조차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평통에서 통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체로 상당히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북미 관계 재개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2025년 올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국민들이 예측을 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들도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신조약이라고도 하죠. 이 신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거나 군대를 파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첨단 기술이나 외화나 물자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지역에 파병을 해서 실제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도 전해진 바 있죠. 그러면 최근 통일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기존의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을 하면서 기존의 대남 노선에서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이라는 표현이나 동포, 7천만 결의라는 표현들을 삭제하고 이 밑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전체 지도를 기존에는 한반도 전체를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었다면 이제는 북측 지역, 북반구 지역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더 이상 통일이나 7천만 결의라는 개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 북한의 교과서에서도 기존에는 삼면이 바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면이 바다라는 표현이 쓰이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광복 80년을 맞아서 통일 담론의 확산, 그리고 자유, 평화, 통일의지에 대한 이 대북, 대내외 확산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데요. 민주평통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계속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고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 통일에 대해서 당위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떤 그 거인이 본인의 침대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눕혀보고 본인의 침대보다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또 본인의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억지로 늘려서 본인의 침대에 맞추는 이런 내용들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획일화된 생각을 타인들에게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접근인가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도 통일의 당위성, 민족사적 당위성만을 논의하면서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통일에 관한 이 열린 토론을 지향한다면 이런 포스터들이 나오겠죠. 포스터 그리기 지겨우니까 통일해라. 표 그리기 지겨우니까 통일해라. 이렇게 통일에 대한 피로감을 표출하는 청년 세대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통일이 나에게는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통일된 세상이 통일 구성원 개개인에게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개개인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이런 통일에 대한 획일화된 논의에 대한 피로도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통일이 나만의 이익이 된다라는 인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는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나만 전체 이익은 되지만 나에게, 개인에게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인식이 결국은 나만 전체의 이익이 된다라는 인식까지 올라와야지만 이 통일의 편익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러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통일 인식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 헌법에 굉장히 명확하게 잘 적혀져 있죠. 우리 헌법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통일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제 평화를 증진하거나 또 인류 공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해 나가고 또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겠죠.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사이언스 리포트라는 보고서를 좀 읽어보면요. 이제는 국제사회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화두는 총 3가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2가지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고요. 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각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중 전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이를 통해서만 우리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이 보고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미래의 경쟁력으로 강조되면서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유엔의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가치에 기반한 기후 변화와 함께 세계적인 과제인 이 녹색 전환을 디지털 전환과 함께 고민하는 이중 전환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 간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도시 간, 농촌 간 이런 지역 간 격차 문제는 다양한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 각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이제는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경제 성장의 화두가 변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SDGs는 기존 MDGs에서 이제 변화된 개념으로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 함께, 온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공동 목표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환경의 포괄적인 이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5P라고 하죠.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P의 영역에서 인류가 다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SDGs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포용,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환경을 아우르는 목표로 No one left behind,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온 인류가 다 함께 2030년까지 달성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바로 이 SDGs입니다. 북한 역시 남한과 같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 SDGs 이행을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각 나라들이 다 4년마다 이 SDGs의 이행 현황을 보고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역시 원래 2020년에 이 VNR이라고 해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연장해서 2021년에 이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17개 분야에서 북한이 이 SDGs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또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담고 있는 보고서를 2021년에 북한 역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